네, 안녕하세요. 길버트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기입니다. 저는 오늘 고2, 고3 응용어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올려주실래요? 네. 첫 번째 질문의 이야기는 지금 윈스콘신 대학에 있는 그 두 서클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거기 특히 이제 글쓰기를 상당히 이제 재능이 있었던 그 스트랭글러라고 하는 그 서클과 그 다음에 큰 재능은 없었지만은 랭글러라고 하는 그 여성 그 서클에서 서로 간에 굉장히 그 비판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언을 해줬던 스트랭글러라는 서클과 그 다음 랭글러라고 하는 여성들이지만 잘 못 써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었던 이 서클 졸업생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작가로서 알려지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키포인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럽은 지금 이제 스트랭글러라는 클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클럽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몇 아주 총명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comprised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키포인트, 먼저 자꾸 등급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2, 고3 2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 지문에서의 comprise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김한미 선생님, 우리가 보통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거가 있죠. consist of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comprise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현재 자동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뭐로 구성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consist of라고 하는 자동사적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이 comprise라고 하는 동사가 과연 이 자동사적으로 과연 쓰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omprise of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또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제 consist of라고 하는 자동사적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자동사적 표현하고 어느 것이 더 맞는 표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꼭 알아야 될 수거들이 좀 있죠. 이진 팀장님, 혹시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죠? be 보통 수동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죠. 네, be composed of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be made up of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참고적으로 comprised도 보통 수동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be comprised of까지 해서 이렇게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표현, 지금 수거적 표현이 어떻게 잘 쓰인 것인지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이 집단들이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트랭글러라고 하는 이 집단 중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재능이 있던 이 스트랭글러, 이 재능이 있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근데 이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 스트랭글러에 있는 젊은이들, 재능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작가로서 그 이름을 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not one of whom 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not one of whom 할 때 우리가 보통 one of whom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대명사의 표현이 나와 있죠. 개수용법에 관계대명사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 문제는 not one of them이라고 하는 일반 대명사를 쓰는 것과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바로 앞문장에 우리가 보통 주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one of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앞문장에 주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여기에 앞문장에 부사구나 또는 부사절같이 독립된 문장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이러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바로 관계대명사인 whom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which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근데 앞문장에 만약에 주절이 나와 있다, 앞문장에, 그래서 주절이 나와 있다면은 또다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명사가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절이 나와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반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와 있을 때는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one of them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앞문장에 주절이 있을 때에는 주어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속절이 되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one of whom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절이나 which라고 하는 관계절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one of whom이라고 썼다면 앞에 주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 of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과연 주어 역할을, 즉 주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one of whom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one of them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결국에는 이 스트랭글러라고 하는 집단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작가로서 명성을 알리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단에 있는 누구라도 이렇게 부정적이 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주는 일을 솔선수범했더라면 또는 솔선수범해서 격려해 주었더라면 또 다른, 어쩌면 또 다른 해밍웨이라던가 폴크너라던가 피츠랄더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런 걸작들로 채워넣지 않았겠느냐, 즉 훌륭한 작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지문에서 지금 현재 Someone in the group had taken the initiative라는 문장이 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예, 밑에 보니까 would have emerged and given이라고 썼는데 이거 뭐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 지금 현재 주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부분이 지금 현재 가정법의 조건절, 즉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이 돼야 되겠죠. 김학입 선생님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 좀 알려주겠습니까? 네. if 주어 had pp,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 앞에 조건절이 돼야 되는데 조건절이 돼야 되려면 첫 번째 if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if를 생략할 수가 있죠. 김경준 선생님, if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예, 도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if를 생략한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쓰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이 문장에서 if를 집어넣는 것이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패러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새 이제 화성 사진 같은 걸 보면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찍히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뭐가 어떤 패턴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라고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역시 그거와 관련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현재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레이돌리아라고 불리우는 이 아포페니아의 또 다른 형태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의미가 없는데 어떤 모양을 보거나 의미가 없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바로 이것의 한 가지 예가 클라우드 게이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 응시하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인댓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사람들이 믿는데 그들이 특정한 어떤 모양을 구름 속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댓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수능에도 나왔고 너무나 자주 나오는 그런 문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 팀장이 인댓하면 보통 어떤 거랑 많이 비교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댓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위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비교를 늘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댓이라고 할 때 이 that은 접속사죠. 예, 접속사고 자, 인위치의 위치는 당연히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사실 뒤에 있는 문장의 문법적 성분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댓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 팀장이 인댓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인위치는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이건 어디에서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장소나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기 앞에 이제 문장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인댓이나 인위치를 썼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댓이라고 하는 것은 그
A다 인데 타게 되면 그럼 왜 A냐를 설명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A라는 거다. 이렇게 원인이라든가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n which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설명이죠. 관계 대명사니까. 그래서 그 A에서, 그 A라는 상황에서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해석적인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보면 이 파레이돌리아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구름 응시학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점에서 구름 응시학이냐, 아니면은 그 구름을 응시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해석상 어느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문에서 comprise of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consist of라던가 또는 comprise를 이용할 때는 so를 쓰죠. 그래서 be comprised of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의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comprised of에서 앞에 비동사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as comprised of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comprise를 아예 consisted라고 과거형으로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또 많이 쓰이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consist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자동사적 표현으로 고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작가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문에서 지금 현재 not one of whom이라고 관계절을 썼는데 앞에 주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앞에 지금 현재 보면 of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부사 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whom이 아니라 바로 대명사인 them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not one of who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whom을 them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에 조건절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집단에 있는 그 누구라도 이렇게 지금 사람들 격려케 하는데 솔선수범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구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두 가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앞에, 맨 앞에다가 if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넣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if를 생략하게 되면 주어 동사,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조동사 head를 앞으로 옮기면 같은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head를 맨 앞으로 옮기는 것도 맞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if를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뒤에 있는 head를 앞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문입니다. 자, 내용상 보면은 클라우드 게이징이라고 부르는 어떤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클라우드 게이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 클라우드 게이징, 즉 구름을 응시하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것을 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 in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구문이 아니라 in which라고 하는 관계절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in that에서 접사 that을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제를 하고 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수거적 표현인데, 사실 이제 고3 정도 학생이 되면은 사실 뭐 완벽하게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compris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뭐뭐를 구성하다, 차지하다라고 하는 makeup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려면 이렇게 수동으로 써야 되는데, 항상 시험에는 사실 consist of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죠. consist of는 절대 수동으로 쓸 수 없는 자동사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자동사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이렇게 타동사로 표현이 돼야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출제로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컴프라이즈 오브가 출제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될 것이고 컨시스트 오브와 연관되어서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2번 같은 문제 원 오브 훔이냐 원 오브 댐이냐 원 오브 위치 써야 될지 원 오브 댐을 써야 될지 그래서 이제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은 사실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장에 대한 구성도 앞 문장이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를 또 따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절을 원하는 것인지 관계절을 원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조금 등급이 이제 뭐 1등급 이상 어떤 문제 1등급 정도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또 분사 구문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 상당히 좀 난이도는 높고 시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구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율도 굉장히 높고요.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세세하게 문장을 좀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요점 앞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을 때 개념 설명해주고 이때는 이런 대명사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문장이 완벽할 때 뒷문장에 관계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이라서 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if를 생략했을 때 도치되는 경우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헤드가 앞으로 가게 되는 구문인데 특별히 뭐 without이라던가 buffer 같은 구문들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출제가 상당히 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난이도는 공식을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미 뭐 수능에 출제되었고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와 출제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죠. 사실 내용 해석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학생이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인덱과 이니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험에 너무나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하지만은 이해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3 정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